이제 바람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이제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바람은 뭐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 자, 우리 공기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쉽게 느끼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차를 타고 갈 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막 부는데, 이게 사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현상이야. 내 차가 공기 속을 가르면서 그 공기의 흐름을 차가 만들어내는 거죠. 차를 타고 갈 때 그 센 공기의 흐름은 뭐야? 그만큼 엄청난 양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헤엄치듯이 뚫고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창문만 열면 그 바람을 엄청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근데 차를 딱 세우고 휴게실에만 가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그래서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공기 속을 가르면서 느끼는 공기의 흐름이고, 우리가 배우는 바람은 기압차로 인해서 생기는 바람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바람이 부는 원인은 뭐냐? 두 지점의 기압차. 자, 기압이 높은 곳이 있고 기압이 낮은 곳이 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럼 기압차는 왜 생기냐? 더 기본적인 원인은, 기압차는 지표의 성질에 따른 기온차 때문에 발생한다. 즉, 뜨거운 곳은 공기가 올라가서 저기압이 되고, 반대로 옆에 있는 곳이 고기압이 되면서 기압차가 생겨서 바람이 분다. 이 뜻이에요. 영상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영상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실험을 보니까 바람이 기압이 센 쪽에서 기압이 약한 쪽으로, 즉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조금 있는 쪽으로 막 불어가는 걸 확실히 봤죠. 자, 이게 이 실험에서는 온도차라고 했는데, 온도차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공기 하강, 즉 공기가 아래로 몰리면 기압이 높아진다. 반대로 오른쪽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공기가 하강하거나 오른쪽처럼 공기가 상승하면 왼쪽은 기압이 높고 오른쪽은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기압차가 생기면 왼쪽 고기압에서 오른쪽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쫙 불어나가는 거죠. 자, 그때 그림 밑에 보면 왼쪽은 냉각이라고 써있고 오른쪽은 가열이라고 써있죠. 이게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기압차를 만들고, 그러면 바람이 분다.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상승기류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실험은 잘 봤지만 문장으로 잘 읽어가면서 뜻에 맞게 대답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조 가운데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했죠. 2번 칸막이 양쪽 칸에 각각 따뜻한 물과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었습니다. 3번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후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 올렸죠.
그랬더니 결과 향연기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자,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동영상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자, 가열과 냉각을 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은 공기가 가열됐고 밀도가 감소하고 공기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얼음물이 있는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공기가 냉각되고 밀도는 증가했고 공기는 아래로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향연기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 까닭은 지금 위에 기압이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고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발생했다. 기압 차이가 발생한 까닭이 뭐죠? 따뜻한 물과 얼음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도 온도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1번 얼음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높아지고 따뜻한 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낮아진다. 2번 바람이 부는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3번 바람의 발생 원인은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기압 차이 때문이다. 자,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발생한다고 하지는 않고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근데 그 기압차가 왜 생기냐? 온도차 때문이다. 4번 이와 같은 원리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이 무엇이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해륙풍이 바로 이런 원리로 부는 바람이다. 뭔가 한 장소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그게 뭐냐면 해안가는 육지와 바다가 같은 장소에 붙어 있죠. 이러면서 바람이 일관성 있게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해륙풍을 배우기 위한 준비 실험이라고 이제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 그 전에 그럼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풍향을 말할 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 자, 풍향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슉 하고 불어가잖아? 그러면 오는 쪽이 중요할까? 가는 쪽이 중요할까? 자, 바람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어디선가 왔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람이 온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서 어느 특성을 갖고 어디에서 불어오느냐를 가지고 그 바람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풍향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륙풍을 배운다고 했잖아.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해요. 그럼 육풍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풍은 바다에서 어디로 가? 육지로 가는 거고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을 저렇게 어디에서 오는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풍속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보통 단위는 1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해서 미터 퍼 세크를 보통 표현합니다.